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력자만 선호하는 풍토가 억울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력자를 선호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개발은 초보자라면 무조건 겪는 실수들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경험하고 오거나 알고 있는 경력자들을 선호하겠죠. 하드코딩 문제라든지 일정을 맞추는 문제라든지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초보자들 상대를 해보면 예상보다 이게 잘 안되네요. 쉽게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런 부분이고 100이면 100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일단은 만들어보자 해서 하드코딩을 해서 만드는 문제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이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기획팀이나 사장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개발팀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요구사항이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맞게끔 좀 유연한 설계를 하는 것도 이제 경력자가 좀 더 유리하죠. 물론 경력자들 중에서도 하드코딩하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긴 한데,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곳이 어디다? 신입보다는 경력자 쪽이 많더라. 그래서 경력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면 되게 쉬워요, 해석이. 여러분들이 개발 회사를 차렸어. 열심히 이제 한 3억 정도 막 투자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개발자를 뽑았는데 3억이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제 개발자 1년 연봉 5천짜리 연봉 2명만 써도 벌써 1억이지 1년 동안. 그리고 무슨 또 사무실 임대해야지, 활동비 밥 먹어야지, 뭐 이런 거 하면 3억이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대표들은 또 추가 투자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500 더 주고 실수가 적은 사람을 고용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면 500을 덜 주고 신입을 고용할 겁니까? 만약에 보통 이제 경력자 한 2, 3년 차 되는 사람은 500 정도, 한 600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신입보다 2, 3년 차 그냥 500 더 주고 뽑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보통 신입 1년 차에는 실수가 잦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다 이제 지나고 이왕이면 바로 개발했을 때 실수가 적은 사람, 같은 사람이라면 실수가 적은 수밖에 없죠. 경력자들은 그런 게 있어. 이제 얘가 좀 흐리멍텅하게 일을 하더라도 그 최대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 왜냐면 이미 그 이상한 짓 하다가 자기가 피본 적이 몇 번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이거 못하면은 또 꼬사리 먹겠다 싶으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그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경력자들은 좀 안정적인 장점이 있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력자를 뽑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프레젠테이션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투자 받아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막 대충대충 하고 싶겠어? 좋은 사람 골라서 하고 싶지? 그러니까 뽑을 수밖에 없지. 그럼 대기업은 전형이 빡세고 스펙 좋은 사람 뽑지. 걔는 돈이 많으니까. 스타트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그럼 조소기업은 돈을 되게 조금 주고 신입들 교육시킬 생각으로 뽑거나, 아니면은 좀 뭐 괜찮은 경력자 뽑는 방법밖에 없죠. 진짜 막 태도 이거 하나만 보고 신입들은 정말 완전, 신입들을 제일 뭐 하대하면서 막 그렇게 뽑는 데는 꼰대 회사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리가 꼰대, 진짜 만만한 회사는 꼰대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막상 들어가면 만만하지도 않지만 회식도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막 최악이지 사실. 개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막 옆에서 그 고나리질하는 거 막 다 쳐듣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상대하면서 막 그러면은 정말 힘들지.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게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같은 신입을 뽑아서 왜 키워줘야 되는데, 난 그게 너무 궁금해. 너무 잔인하죠. 그럼 신입은 어찌 구직을 하시란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분야라면 모르겠어. 다른 분야라면 진짜 억울할 수도 있는데, IT 쪽은 이미 공부할 게 뻔하고 기술도 뻔하고, 뭐 무슨 경력자라고 자바책 다른 거 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책 보고 하는데 미리 공부하면 되지. 그리고 4년 동안 그 전공자들이 왜 공부하는데, 전공은 왜 선택합니까? 전공 선택 안 하는 애들 국비지원 무료 공부하는 것도 많고, 유튜브 보면 무료 공부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지.
그리고 신입을 그렇게 막 실력 괜찮으면 신입을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던데. 나도 괜찮은 신입들, 그러니까 경력자랑 상관없이, 나는 솔직히 그랬어. 뭐 경력 뭐 1년 차에서 한 2년 차나 1, 2년 차나 신입이나 거의 똑같다고 봤어요. 그 중에서 그냥 똘똘한 애가 일 잘하더라고. 1, 2년 차보다. 신입이래도. 그래서 그걸 아는 거지, 나는. 아무튼, 그런 거야. 그래서 팀노바가 대단한 거예요. 신입들인데 경력자 연봉을 받고 가니까. 경력자의 안정성과 플러스 알파를 팀노바 신입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경력자랑 동일한 실력이었어 봐요. 그 연봉 대비. 요새 들어가는 친구들이 3,800에서 4,000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받는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대리급 이상이거든, 무조건. 대리급에서 과장급 사이에 좀 적게 주는 과장급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주는 대리급, 뭐, 요 정도 느낌인데, 그 정도보다 동급이면 과장이나 대리들 경력자 뽑는 게 훨씬 낫지. 근데 팀노바 신입들을 뽑는다는 거지. 사실 요새 응용 2단계들은 신입이라고 보기 힘들죠. 사업자 내고 거의 1년 가까이 사업을 하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엔 1년 차가 그 정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연봉이 상당히 되게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그렇게 허술해 보입니까? 전 그렇게 허술한 사람 아닌데. 내가 프리랜서 쪽에서 나름대로 고연봉으로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유명했다기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프리랜서 쪽에서 좀 유명했는데, 그래서 아는 회사도 꽤 많고 그랬는데, 저를 거쳐간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 사람들과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실력만 마음에 들면은 그냥 돈을 주게 생겼다 싶은 거야. 난 그걸 많이 느낀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한테 일을 계속 의뢰하게 만들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는데, 우리 애들을 그렇게 못 만들까요? 딱 보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보이는지 내가 보이는데. 나도 사람들 많이 뽑아보기도 했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3번. 그렇다면 팀노바 신입들은 왜 그런 안정성을 가질까?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안정적인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시장은. 그러면 왜 팀노바 신입은 사실 안전한 인력은 아닌데 팀노바 신입들은 뭔가 안전하다는 거지.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게 했어요, 이미. 겪어서 이제 면접 때 얘기해 보면 그 시행착오, 기술적 시행착오 부분의 질문이 나오면 그 경력자들도 얘 진짜 잘하는구나, 진짜 제대로 해봤구나를 느끼게끔 해주는 거야. 왜냐면 내가 평소에 하는 질문들이 그런 질문들이거든. 이게 얘가 직접 하지 않으면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진짜 실제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애들을 무슨 사람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팀노바만의 어떤 비결로 얘네들이 어떤 때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때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정말 팀노바가 잘 되는 이유는 방향성이 상당히 좋고, 그건 이제 제가 딱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건데, 방향성이 아무리 좋아도 그 학생이 걷지 않거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과 저와의 시너지가 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성실하게 해주고, 저는 좋은 방향을 항상 짚어주고, 그 친구한테 맞는 방향을 짚어주는 방식으로 코칭을 하다 보니까, 그 길을 걸어온 과정들에 제가 대신 걸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잘 쫓아오면은 가시덤불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늪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잘 헤쳐나가면은 그만큼 몸에 때도 묻고 경험도 많이 쌓이고 생존이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충분한 개발자의 안정성이 충분히 묻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회사들보다 우리 공부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업무량보다, 오히려 팀노바 여기 팀원들이 회사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학생 때 공부하던 양이 더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나? 내가 학생 때 더 공부 많이 했는데, 팀노바 있어야 공부 더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의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거든. 여기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근본적 문제들을 다 짚어주면서, 팀노바 강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그 테두리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아무래도 솔직히 저나 뭐 다 여기 강사들이나 다 경력자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이런 쪽을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어설프게 나오면 내가 쪽팔리기도 하고, 학생 자체가 어설프면 팀노바 대표인 내가 쪽팔리지.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기 연봉 평균이 3,970, 뭐 4기 연봉 평균이 3,800 정도가 된 거죠. 저는 그냥 말 막 지어서 하고 막 이런 거 막 딱 질색이라 피곤하고 그냥 실력으로 얘기하면 되지. 의외로 되게 돌직구 스타일이야. 의외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는 그냥 약간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돌직구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피곤해. 막 그런 것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학원이 애들 잘 만들어가지고 좋은 연봉 받고 성장 잘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한마디 더 하면, 리스크를 감당하면, 기업이 리스크를 감당해서 신입들 개발자 뽑으면 정부에서 상 주거나 뭐 투자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촉진해가지고 뭐 이런 연계를 많이 하는 사회적 책임, 이런 거는 주로 대기업한테 가고, 아주 작은 기업일수록 되게 냉정하게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죠. 개발자 한 명 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개발자 2명이나 1명 가지고 성공하려면 사실 이 개발자를 보는 눈이 스타트업이 오히려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돈이 비싸면. 근데 재밌는 현상은, 스타트업이 보통 보면은 스타트업에 사람들이 막 가려고 안 하고 대기업에 많이 가려고 하니까 의외로 스타트업들이 양질의 개발자를 뭐 채용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팀노바 팀원들을 좋아하는 게, 웬만한 그 피지컬 그리고 이제 멀티플레이가 되거든요. 팀노바 팀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도 나중에 도입할 생각이 있는데, 팀노바 팀원들은 안드로이드는 원래 다 잘하고, 그 뭐 서버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다 만들고, 채팅 같은 것도 뭐 멀티방이든 뭐든 다 그냥 만들거든. 영상 스트리밍도 자기가 원하면 금방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이런 뭘 해도 상관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있잖아요. 그 생존 전문가 막 이런 느낌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막 블록체인도 많이 가고, 그래서 분야 상관없이 진짜 많이 갔는데, 요즘 유난히 인공지능 인력들의 수요가 많아서 인공지능으로 많이 가고는 있는데, 또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 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애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타트업 대표들 입장에서는, 얘네 뭐지? 얘네 뭘 해도 다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애들이라면 우리가 미래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가더라도 함께 가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팀노바 포트폴리오 뭐 이제 다 공개됐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만한 애들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저희도 그래서 졸업생 중에 아무나 뽑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저희 강사도 그 정도로 신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졸업할 정도의 친구들은 그만큼의 어떤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은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연봉 뭐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고, 더 잘 될 겁니다. 매우 매우 잘 될 거고, 아마 지켜보세요. 더 잘 될 거고, 내년엔 연봉평균, 다음 기수는 연봉평균 4천 이상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 기수는 더 오르고, 그 다음 기수는 더 오르겠죠. 매년 한 6%씩 상승을 했으니까 뭐 10년 뒤면은 뭐 초봉 5천 이상이 되는 친구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100씩만 올라도 매년, 그쵸? 그럼 한 10년이면은 지금 거의 4천 가까이 됐으니까 한 10년 뒤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천천히 높이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올리는 게 괜찮긴 하죠. 아무튼 진짜 미안하지만, 신입들에게 미안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기업도 결국에는 약하면 망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대기업 같은 경우도 까다로운데 스펙 위주로 보게 되고, 그럼 여기서 제일 불쌍한 친구들은 비전공자나 뭐 정말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사실은 설 자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좀 돈 이게 적게 주는 꼰대 회사를 가던지, 거기서 이제 노예처럼 이렇게 살던지, 아니면은 공부를 졸라게 많이 하던지. 그러면은 공부를 졸라게 잘하고 싶은데 저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신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어떻게든 찾거나, 독학에서 길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티누바 같은 교육기관을 컨택을 하거나,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이 분야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거나. 너무 냉정하죠. 근데 이 선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하죠? 사실 이 외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하게 태어난 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그 잔인하죠. 이게 자본주의의 단점인 거예요. 그럼 묻고 싶어요. 당신은 차별을 안 하나요? 이왕이면은 조소기업보다는 뭐 큰 기업 가고 싶잖아요. 그것부터 회사에 대한 차별이죠. 작은 기업은 작고 싶어서 작나?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불쌍한 신입이고 스펙 안 좋다고 해서 걔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어요. 더 좋은 학교 나오고 전공자고 이런 친구를 더 채용하고 싶은 게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에서 역지사지를 해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들조차도 회사의 수준을 가늠하고 평가하는데 왜 그들은 평가를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때가 다른 분야라면 이런 얘기하는 게 정말 참 너무 슬픈 얘기죠. 알고는 있지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공부하자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남 앞에서 여러분 연봉 제시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살고 싶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남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면 자존심 세고 요즘 막 뭐 쥐뿔도 없는데 자존심 센 사람들 너무 많아. 뭐 저 포함해서. 근데 그걸 지키려면 결국에는 그 이상의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잘나야 돼. 이거는 사실 뭐 굳이 이렇게 우리 시장 아니더라도 아니 외모가 잘나거나 이런 애들 보면 남 앞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 애들이 많잖아. 아무래도 지가 잘났으니까. 그 능력 좋은 사람들 남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능력은 그러니까 외모도 요즘은 뭐 성형을 하거나 아니면 가꾸면 되니까 어느 정도 노력이 되잖아요. 뭐 운동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라도 해놓으면 훨씬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죠. 물론 타고난 얼굴은 불공평해요. 우리가 뭐 금수저로 타고나지 못한 것처럼. 근데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도 했고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해야죠. 무조건 자기 합리화만 하고 난 신입이니까 안 되니까 자본주의의 문제다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처음 시작 지점이 금수저인 친구들은 여기부터 시작하거나 외모가 뛰어난 애들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는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의 인정을 받겠지만 저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만 와도 한 요만큼의 인정만 받아도 어디서 당당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를 감안 안 하고 얘기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외모가 출중하진 않으나 실력이 좋아서 가수로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실력파 가수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노래 하나로만 이렇게 승부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 나름대로 감안한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제일 힘든 거는 이제 그렇게 그로기 상태에 빠진 사람들 저한테 예전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가 정말 2,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상담 같은 거 들어보면 자기 합리화가 되게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주변 탓하고 제가 기억나는 26인가 27살짜리인데 저한테 막 분노의 메일을 쓰던 애 있어요. 제가 뭐라고 되게 했거든요. 근데 걔한테 했던 얘기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했는데 뭐 어쩌저쩌고 하는 거야. 집이 가난한 거 20살짜리한테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26살짜리한테는 집이 가난하다는 거 탓할 상황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집 가난해도 뭐 빚을 떠넘겨 준 것도 아니었고 뭐 나름 학교도 뭐 보낼 정도였고 막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본인도 안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26살, 27살까지 그지같이 산 게 모두 이제 집안 탓이고 주변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저도 따지고 보면 집에서 그렇게 손 벌리고 사는 케이스는 아니어가지고요.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온 케이스였는데 20살 때 저는 제가 늘 말하지만 전 주제 파악하시라고 늘 얘기하지만 좋게 말하면 객관적 그러니까 자신의 객관화. 그러니까 전 주제 파악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지금 최저임금 그게 되게 높지만 그때는 저는 일주일에 5일 출근하고 한 달에 70만 원 받았거든요. 그 70만 원 받고도 이렇게 허드렛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때 주제 파악을 잘한 거죠. 나는 경력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근데 그때 경력을 쌓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게 되고 또 조금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도 제 실력을 많이 키우는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많이 키우고 나니까 좀 더 좋은 조건들이 계속 오는 거야. 자본주의가 이렇게 정직하다고요.
결국에는 강해져야 돼요. 그냥 강해지기 싫잖아.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강해져야만 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정자 시절에 정말 많은 경쟁률을 뚫고 착상이 돼서 지금 태어나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이나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었고, 경쟁은 어린 새끼 강아지들만 보더라도 서로 자기가 엄마 젖 먹겠다고 더 막 달라들고 옆에 있는 애들 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원시 시대부터 항상 경쟁을 해왔고, 생물은 모두 경쟁을 해요.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해서 안정적인 생물이 없어요. 어떤 식물이든 천적이 있고 어떤 동물이든 천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바퀴벌레의 천적은 땡이 아니고 여기서 혼자서 상상했어. 약간 바퀴벌레 이제 또라이겠다 약간. 그 바퀴벌레의 이제 천적은 개미라고 해요. 개미가 있는 집엔 바퀴벌레가 없다고. 바퀴벌레 알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바퀴벌레조차 이제 천적이 있는 거지. 그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천적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다 힘듭니다. 황소개구리도 많이 개체가 사라졌대잖아요. 그 천적 생겨가지고 막 환경 교란 정도 은근히 또 되게 많더라고. 옛날에 베스인가 무슨 그 쥐새끼 뭐지 되게 큰 거. 막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많이 사라졌다 그러더라고. 사실 오늘 하는 얘기도 우리가 조금 더 힘내자 이거죠. 힘내서 우리 열심히 하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막 사실 뭐 트렌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좀 다루고 싶기는 해요. 재밌는 트렌드도 많고 재밌는 기사들도 많아가지고 저 그런 거 많이 보는 편인데, 근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사실 그 트렌드를 따라서 개발을 하려면 그 레벨까지 가야 되거든요. 블록체인이 대세인데 블록체인의 엄두도 못 내겠어. 뭐 이런 상황이면 사실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기초 레벨이나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공부하기 힘들다라고 할 때 이렇게 힘내시라고 이런 영상을 좀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노바 팀원들도 힘도 내고 저도 힘내고 모두 힘을 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죠. 근데 이게 경쟁을 잔인하다고 받아들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게임할 때 보면은 뭐 게임 잘하려고 내가 걔를 나의 재미를 위해서 걔를 죽이잖아. 내 친구의 캐릭을.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게임이 남보다 내가 레벨이 높고 좋은 아이템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걔보다 돋보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한 존재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잘나지 못하거나 내가 게임 캐릭으로서 아직 쪼렙이면은 저 올라간 그 만렙들이 부러운 거지.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만렙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그 방법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빠른 방법일 수 있죠. 매번 경쟁이 지치고 힘들고 알아요. 저도 지치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지치는 거지만 그 막상 여러분들이 그 위에 올라갔을 때는 엄청 좋아할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열심히 하고 자식을 떠나서 내가 일정 수준 이상에 가지 않으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구조를 가진 거죠. 근데 노력한 사람이 더 좋은 위치에서 좋게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노력으로 본다면 정직한 거죠. 물론 노력을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팀노바에서도 코딩을 하는데 저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코딩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 공부 시간은 동일하게 쓰긴 하는데 그 공부가 아예 그냥 집중이 안 된다거나 시간 자체를 거의 이게 딴 생각으로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적게 하더라도 집중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노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으로 저 노력했어요 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똑같은 시간 애들이 책상에 앉아있는데 같이 앉아있는데 전교 1등은 전교 1등하고 꼴등은 꼴등하거든요. 앉아있는 시간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 앉아있으면서 전교 1등은 열심히 수업을 들으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전교 꼴등은 딴짓을 하겠죠. 이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다는 시간만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같은 회사 생활 똑같이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하는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게 왜 있겠어요. 다 그 집중도의 문제인 거죠. 그럼 집중력은 어떻게 향상되냐?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요행 부리지 말고 좀 뺀질뺀질 거리지 좀 말고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죠. 집중해서.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 팀원들이 잘 되는 이유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얘네들은 실제로 그 작품들을 만드느라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당연하게 개발자가 해야 될 손때들이 많이 묻어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기들이 왜 고연봉으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보면은 그냥 개발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잘생기고 되게 예쁜 애가 자기가 예쁘고 잘생긴지 모르는 느낌? 그 현업에 가면 잘생기고 예쁜 애들인 거. 너무 애들이 열심히 하고 경험도 너무 좋고 기특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죠. 감독으로서 보면서 너는 한 4천 정도 쓰면은 그냥 다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손때들이 다 묻어있고 그 경험들이 묻어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지 안 알아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시행착오 겪은 거 다 자양분되고 다 알아봐 줍니다. 알아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체에 그런 포스가 묻어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신입들이 되신다면 사실 경력자들 별로 쫄 필요 없어요. 경력자 흐리멍텅하고 회사 그냥 대충 그냥 월급 루팡으로 다니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왜 저렇게 회사 생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애들 너무 많고, 정말 저는 그런 애들 이 일정이 걔네 때문에 안 끝나서 뺏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본 입장에서 그런 애들을 팀으로 받은 팀장이 불쌍할 정도였어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랑 팀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잘하는 애들 한 명이 못하는 애들 막 3-4명 되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혼자 일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그런 거 많이 보니까 내 학생들은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여기 졸업 대충대충 시켰다가 사실 재능인 애도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한 애들 중에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충분 조건을 항상 지키려고 애들을 훈련을 시키냐면, 요행을 부려가지고 이 분야에서 먹고 살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구도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고생해요. 제일 큰 문제는 고생해요. 저는 그게 보여요, 제 눈에는. 제가 뭐 신기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업계에서 좀 이렇게 관찰력이 좋은 편이다 보니까 쟤 봐라, 저 하는 거 봐라, 저 나중에 사고 치겠다 이러면은 거의 쳐요. 큰일 분명히 하나씩 칩니다. 하는 집 보면 그게 보여요. 우리 학생들은 그게 보이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팀노바에서 유명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미리 예상을 하면 너 이렇게 될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그런 실수를 할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게 행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학생들, 특히나 졸업생들이 저를 신뢰하는 애들이 괜히 그런 거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되게 신뢰해요. 아마 후기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노프 팀장님이 먼저 이렇게 하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 가진 걸 보고서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팀노바에 오시거나 하실 때도 항상 그걸 염두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 다닐 때도 이거는 노프 팀장이 알려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아 성찰을 하려는 시간을 가지는 게 상당히 좋아요.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차 한잔 하면서 이제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연습장에 좀 적어본다든지 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고 정리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복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자체를 이제 다듬어 가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꼭 가지셔서, 내가 신입이니까 나는 그냥 회사 가서 배워야지 이런 마인드로 하지 마세요. 굳이 회사에서 배우지 않아도 상당수는 이미
밖에 다 나와 있어요. 깃 사용법 이런 것도 굳이 회사 가서 배워야 돼? 깃 다 그냥 쓰는데 회사에서 다 쓰고 뭐 텐서플로우 같은 거 인공지능 한다는 애들 보면 뭐 텐서플로우 많이 쓰니까 텐서플로우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뭐 엔진엑스 설치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마이스큐엘 뭐 오라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뭐 이렇게 너는 뭐 회사원이 아니니까 넌 못 써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다 막 공짜로 다 막 푸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그거를 뭐 내가 신입이니까 난 대충 해놓고 일단 회사 가서 배워야지 돈 받으면서 배우려는 심보 그 자체 때문에 경력자들을 더 선호하는 거죠. 경력자들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배우려고 안 하니까 그게 이제 신입이랑 경력자의 차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배우려고 안 해. 나는 배우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내 실력으로 승부할 거야. 이런 신입이 몇 명이나 된다고. 대부분 네 열심히 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런데 연봉을 또 높게 받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나 같아도 그런 애들 별로거든. 그럴 보면 500 더 주고 그냥 안 가르치고 편하게 일 시킬 수 있는 게 더 낫지, 연봉을. 연봉 500 더 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런 되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생각들 때문에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거예요. 신입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네, 신입들은 공부하세요라고 이 분야의 한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분야도 사실은 직무 관련성을 최대한 키우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내가 다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함부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개발업계 한정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쥐어받고 싶어요. 공부하는 거 너무 뻔한데 뭐 공부가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자기 노력 여하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가 어째서 안 되고 뭐가 어째서 안 되고 그런 거는 개발업계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도 회사 그냥 들어가는 회사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상상은 이상이에요. 고등학생도 진짜 잘하는 애들 대기업에서 미리 컨택해가지고 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 보면 진짜 막 우리 막 초중고 할 때 뭐 중학생 때만 열심히 해도 되더라. 중학생 때 막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막 재밌게 걔는 즐기더라고. 그런 애들은 막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쯤 되면은 너 괜찮구나 해가지고 대기업에 이미 미리 컨택돼서 거기서 일하는 애들 많아요. 내 주변에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NC 출신도 있고 고등학교 때 NC 들어간 애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 넥슨 들어간 애도 있었고 고등학생 때 네이버 들어간 애도 있었어요. 많아요, 의외로. 근데 물론 걔네들은 되게 열심히 해도 되게 잘하죠. 그것까지 우리가 바라진 못하겠어. 걔네들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미리 이렇게 미래를 생각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 조금 냉정해져야 돼요. 그 냉정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 서운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서운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현실 이런 걸. 나는 현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막 여러분들이 막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서 막 이런 걸 늘리고 싶지, 막 구독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팀노바에 대한 관심도 늘리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전문가는 정확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좋아하는 얘기들은 그 정확히 뭐 국뽕 유튜버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모두 한국이 잘난 이유 막 이런 것만 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근데 그건 현실과 다르거든요, 보통은.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 길게 했는데 우리가 좀 더 힘내서 잘 되도록 합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